안녕하세요. 성덕모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혈액을 썩게 하는 먹거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그 꿀 사실 양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양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양꿀은 벌에게 뭐를 먹이냐면 설탕물을 먹여서 꿀을 만들어요. 그리고 벌이 자기가 겨울에 꿀을 만들어 놓고 그 꿀을 벌이 먹게 만드는데 설탕물을 먹이고, 그럼 설탕물을 먹이고 지금 꿀을 뺏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한테,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꿀 하나 한 1kg, 2kg, 3kg에 뭐 10,000원짜리서부터 500,000원짜리까지 꿀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꿀도 사양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탕은 우리 몸을 썩게 하는 건 알지 않습니까? 이 설탕은 우리 몸을 썩게 하니까 자연히 그 혈액을 먹어서 결국은 우리 몸이 음식물을 썩어서 혈액을 병들게 하는 것이 이 꿀이에요. 그래서 꿀을 맛있다고 해서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혈액이 병을 들은 거예요. 혈액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썩은 피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혈액의 동맥을 통해서 23초 만에 12만 킬로를 돌아줍니다. 그러면 그 혈액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눈으로 가겠죠? 우리 대장으로 가겠죠? 뇌세포로 가겠죠? 우리의 몸에 100조가 되는 세포 속에 전부 공급을 해주는 것이 피예요. 혈액이에요. 그 혈액이 썩었으니까 눈도 썩을 거고, 대장도 썩을 거고, 우리 몸이 온몸이 다 썩게 되고 병들게 되고 암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양꿀은 먹거리 중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설탕을 바로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곡식과 채소, 과일은 농약을 뿌리지 않고는 재배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농약을 뿌린 그 복숭아나 배나 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매끈매끈하고 먹기 좋게만 만들어져 있잖아요. 보기 좋게. 그것을 껍질을 먹으면 우리는 속을 먹어도 우리 몸 혈액이 썩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사과, 배, 곡식, 과일을 먹었을 때 결국은 우리 몸이 위장도 썩고 대장도 썩고 또 우리가 잘 눈을 보는 눈도 부패하고 입안에서는 충치, 풍치가 생기고요. 대장에서는 용종이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병을 만드는 것이 오늘날 곡식과 채소와 과일입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기르는 소, 닭, 돼지, 오리, 염소, 이것은 돼지나 모든 오리나 병들잖아요. 하도 많이 병이 들으니까 무엇을 먹이죠? 항생제를 먹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버티면서 이제 어느 정도 키워질 때 잡아서 사람들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성균이 생겨요. 그러니까 혈액이 썩은 거죠. 내성균이 내놓는 독소가 우리 몸속에 결국은 혈액을 썩게 해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오늘날 가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유산균을 모릅니까? 왜 유해균을 모릅니까? 그럼 우리 몸이 썩으면은, 혈액이 썩으면 그 혈액 속에 뭐가 있을까요? 대장에 뭐가 있을까요? 유해균이 있어요. 유해균이 자꾸 독소를 내놔요. 그럼 유익균이 바꿔진다면, 발효해서 유익균이 있다면 혈액을 아주 젊게 만듭니다.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든 기관이 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먹거리가 다른 먹거리를 먹기 때문에 우리들이 병이 들고 일찍 죽고, 참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가족이 전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 보여요. 가족이 아주 파탄이 오지 않습니까? 또 아내가 일찍 돌아가셔 봐요. 역시 가족이 파탄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를 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약도 우리 수술밖에 모르고 약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점점 더 혈액이 썩어요. 그래서 정말 혈액이 썩은 것을 증거하면요. 우선 냄새가 납니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몸에서 냄새가 나고, 변에서, 정말 변을 갖다가 똥이라고 얘기할게요. 똥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은 혈액이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의사도 이런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밖에 줄 수 없고, 또 병들면 잘라내고 수술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먹거리를 좀 바꾸는, 체인지하는 거에서도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혈액의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체액입니다. 체액. 체액은 어디? 체액은 누가 만들죠? 체액은요, 혈액이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체액이 어디예요? 우리 입안에 있는 하루에 침이 1.8리터가 나오는 그것도 체액이죠. 위액도 체액이죠. 간액도 체액이죠. 그러면 이것이 혈액이 썩으면은 이것도 같이 썩는 거예요. 썩은 것을 공급해 주니까 침도 썩고, 그 다음에 위도 썩고, 대장도 썩고. 그러면 혈액이 깨끗한 사람은 위도 깨끗하고, 위액도 깨끗하고, 대장도 깨끗하고, 치맥도 깨끗한 거예요. 우리 뇌세포도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는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뇌세포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 혈액 공급에 오니까요. 그러면 혈액을 하루에 12만 킬로를 돌아줍니다. 12만 킬로를 하루에 몇십 바퀴를 돌아주니까 거기서 공급을 합니다. 혈액이 깨끗한 사람은 뇌졸중이 왔어도 금세 다시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그 혈액이 썩은 사람은 1년, 2년, 10년을 가도 뇌세포가 병들어가지고 결국은 말도 못하고 일찍 단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 속에 뭐가 들어있죠?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안 들어있는 영양소가 없죠. 그래서 혈액은 우리 몸속에 산소까지 심지어 여기까지 운반하는 그러한 물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혈액 속에 오메가3가 들어있어요. 또 우리 몸을, 세포를 깨끗이 하는 그러한 물질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정상 세포를 만드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혈액이 먹거리가 잘못돼 가지고 부패한 사람들은 우리를 병든 사람을 절대로 고칠 수가, 의사도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혈관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어요. 그럼 산소를 싣고 누가 가요? 산소를 싣고 가는 동맥이 있어요. 그러면 노폐물을 배설하는 정맥이 있어요. 그 정맥이 깨끗하고 동맥이 깨끗해야만이 우리 몸속에 정맥이 깨끗해지니까 깨끗한 영양소를 공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 적혈구, 혈관 속에 백혈구 또는 혈소판이 그들이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먹고 또 산소를 공급도 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러한 것이 모든 우리 몸에 순환을 시키는 것이
혈액이 깨끗한 사람만 병 없이 의사 없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무엇을 먹든지 간에 농약이 들어와도 우리 몸속에 곡식의 채소에 들어있는 농약이 들어와도 또 우리 꿀 속에 설탕이 들어와도 또 우리 고기 속에 오리고기, 닭고기 속에 돼지고기 항생제, 오염물질이 우리 몸속에 100%가 들어와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물질이 먹거리입니다. 들어와도 우리는 다시 배설을 해야 될 그 노폐물,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만 하면 살아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학 교수 자격증도 있고 또 박사학위도 가졌고 이런 분이 혈액이 깨끗이 못하니까 거의 죽어 지내는 겁니다. 의사도 변명을 못 찾아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먹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당신 그 혈액 속에 있는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청소를 어떻게 하는데요? 야, 우리 몸속에 혈액이 썩은 사람은 똥이 썩었다. 똥 냄새가 많이 나느냐 하니까 똥 냄새가 안 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 똥을 받아가지고 자기 코에 앞에다 대놨어요. 똥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똥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혈액이 썩었다 그랬더. 혈액이 썩었으니 혈액 청소를 좀 하라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제품이 그 혈액에 청소하는 제품이 있어요. 그것이 콘스티라고 하는데 그거를 500cc에다가 60ml를 타서 단숨에 그러니까 한 1분 내로 섭취를 시켰어요. 그리고 5분 있다가 또 500cc에다가 60ml를 타서 또 단숨에 섭취했어요. 2번을 먹고 나서 화장실에 6번을 갔어요. 그랬더니 똥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병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혈액에 씻어내고 비타민, 미네랄 모든 영양소를 다시 공급을 해주니까 그 단 2회에 이제 그 통증 오던 자리, 아픈 자리 이것이 싹 치료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박사학위도 있고 교수면서도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청소를 우리 혈액 청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항생제독까지도 싹 씻어진 거예요. 설탕독도 싹 씻어진 거예요. 농약도 싹 씻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병들게 한 먹거리를 다시 쏟아내고 몸속에 쏟아내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발효된 먹거리를 취해야만이 내 속에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쓰레기,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발효가 되지 않는 건 거의 다 쓰레기가 됩니다. 부패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전부 독소를 냅니다. 독소를 내서 그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항생제 그런 들이 다 독소를 나옵니다. 독소면 어떻게 해요? 결국 썩는 물질, 세균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테네스가 썩는 물질이 발생이 들어서 또 혈액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변 냄새가 난다든가 입 냄새가 난다든가 질 냄새가 난다든가 이를 털으면 좀 냄새가 독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는 사람은 다 혈액이 썩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눈이 나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역시 생명을 잃어가는 겁니다. 혈액이 썩었으니까 생명을 잃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속에. 또 눈이 노화가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혈액이 약간 부패되고 쓰레기가 많이 끼고 냄새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혈액을 깨끗게 씻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익스크립션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도 자연에서 기른, 오리, 토끼, 돼지도 자연에서 기른 이런 먹거리를 먹는다면은, 농약을 안 뿌리고 재배한 것을 먹는다면은 우리 자연히 우리 혈액도 젊어질 거고 병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역시 우리 지금 사회에서는 농약이 안 들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항생제가 없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먹거리예요. 전체 꿀도 그렇고 오리고기도 그렇고 하다못해 배추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먹거리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저는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가공식품 이걸 다 버리고 발효식품을 선택을 하라 이겁니다. 발효식품. 여러분들이 발효식품만 한 달 내지 2달만 먹어보세요. 눈이 밝아져요. 예? 얼굴 색깔이 닮아져요. 한 3, 4개월 먹으세요. 얼굴이 예? 환해지고 피부가 살아납니다. 콜라겐이 들어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력이 나빠져도 먹거리만 선택 잘하면 얼마든지 눈이 밝아질 수 있고, 아무리 암이 걸려도 먹거리만 잘 들으면 암도 의사 없이 치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모 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은 피를 깨끗이 하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피를 깨끗이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건 뭐예요? 음식물 속에 들은 독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또는 가공식품을 우리가 먹어서도 방부제를 항생제를 우리가 먹었어도 꿀이 안이 들어있고 설탕이 들어있는 것을 먹었어도 우리는 피를 깨끗하는 제품을 먹으면은 배설이 되는 겁니다. 독이 되고 다시 좋은 먹거리를 대신 우리 피 속에서 활동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꿀 생산하는 업자를 한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설탕 없이는 꿀벌을 먹는 재료를 꿀벌이 먹는 그 먹거리 그거를 개발하지를 아직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꿀벌이 먹는 먹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설탕물밖에 모르고 자연에서 꽃에 있는 꿀을 따라다가 이제 재배하는 것만 알지, 왜 설탕물을 먹으면 그 벌이 반 이상이 죽는답니다. 이제 이런 얘기만 하지, 꿀의 먹거리, 꿀벌이 먹는 먹거리 이거를 생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면 벌이 찾는 먹거리가 어떤 건가 해서 벌이 앉은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개복숭아 같은 그 나오는 그 진 있잖아요. 그걸 벌이 제일 많이 먹고 있대요. 그 나무에서 나온 진. 그리고 뽕잎 같은 거 거기 많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아카시아 꿀이나 그 모든 꿀에는 벌이 많이 앉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봐서 그 식품을 전부 따다가 벌이 좋아하는 식품을 먹거리를 따다가 발효를 시켜라. 그래서 염류 효소에다가 그거를 발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꿀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먹고 나선 그리고 꿀이 더 맛있어요. 그 꿀이 살아나야 꿀벌이 살아나야만이 먹거리가 제대로 우리가 먹는 꿀이 살아난 거지. 꿀이 죽으면서 만든 그런 먹거리를 사람한테 주니 사람이 병. 그래서 그분이 목사인데 목사분이 그렇게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그분이 그 먹거리를 꿀 자체, 꿀벌이 먹는 먹거리를 개발해 가지고요, 4억을 벌었는지 5억을 벌었는지 벌써요. 이렇게끔 그 발효하는 방법을 배워서 먹거리를 이제 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여러분들이 개선해서 병들은 혈액을 다시 치료를 해줘야만이 우리 모든 병이 없어지고 우리 생명이 여전히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그 먹거리를 아카시아 뿌리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카시아 뿌리가 거기 발효를 하니까 굉장히 다 맛있대요. 그 아카 뿌리를 벗겨가지고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짓이겼어요. 약간 짓이겨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리퀴드 맥을 집어넣어가지고 발효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꿀벌이 거기 와서 그냥 그 아카시아 꿀을 빨듯이 그렇게 잔뜩 모여 앉아서 그걸 물어다가 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꿀벌이 먹는 음식, 먹거리를 찾은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근데 제가 도시에서 꿀 사업을 하는 꿀벌 키우는 사람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설탕을 안 먹여요. 뭘 먹이냐? 세상에 복숭아, 딸기, 배, 사과 이 물을 갈아가지고 발효를 해서 그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벌이 생산한 그것은 서양 꿀이 아니고 무슨 꿀이냐? 정성적인 토종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먹거리로 주어가지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발효를 했는데 발효하는 천도에 죽지 않는 균 가지고 발효를 하는 그런 방법만 알면은 우리 몸도 혈액이 깨끗해지고 동식물도 우리가 오리 닭고기까지도 우리가 병들지 않은 항생제를 주지 않은 그러한 우리가 먹거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 상당히 많이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이 병든 것을 간이 공급이 되니까 간이 간경화 간암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이 병들면 대장이 병들지 않게끔 먹거리를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장암, 이런 대장염증, 용종 이런 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런 걸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먹거리를 개선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 제가 말했지만은 이 먹거리는 발효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발효하는 방법을 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처음 저거 하면 사료를 사다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까? 닭을 기르지 않습니까? 오리를 기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발효를 하는 방법만 배우세요. 어떻게 발효를 하냐?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으로 발효를 하면요, 썩지도 않아요. 사료가 썩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닭 속에 또는 돼지 속에 소 속에 들어오도 절대로 혈액이 썩질 않습니다. 발효해서 먹으면요. 그러면 병든 건 다 퇴치하고 다시 세포를 만들어주니까 소가 자라면서 닭이 자라면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백질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그것을 잡아서 먹는다면은 우리 혈액도 우리 세포도 눈, 각 기관도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이나 이런 뭐 수술로서 병든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발효를 해서 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 태안에 있는 돼지업자하고 제가 방송을 듣고 돼지업자가 우리 회사를 찾아왔어요. 돼지 사료에다가 발효된 제품을 섞어서 500마리를 먹였어요. 사료에다가. 그리고 돼지가 먹는 물에다가 또 피를 깨끗이 하는 제품을 넣어서 발효된 제품을 넣어서 유산균까지 들어있는 걸 갖다 물도 유산균이 있습니다. 물에다 발효를 했더니 유산균이 있죠. 그것을 소는요 3개월을 먹이니까 끝나더라고요. 그 소나 돼지나 3개월 이상 돼지는 3개월을 먹인 것을 2개월을 먹였어요. 5개월 만에 시판에서 그걸 뭐라 그러나 이제 그 공판에 갖다 주면은 뭐 한 마리에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한 사람이 와서 그 돼지를 그냥 500만 원을 다 싹쓸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돈을 좀 벌었다. 먹거리가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 쥐에다가 또 이걸 한번 먹거리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쥐가 당뇨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줬더니 당뇨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뇨 치료, 그 당뇨를 완치 치료하는 특허가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쥐에다 실험해서 먹거리를 주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동물, 식물, 땅 모든 것에 발효를 해서 먹거리를 거기서 나온 땅에서 나온 동식물 그것을 우리가 먹거리로 선택한다면은 우리는 병 없이 약 없이 우리 혈액을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남성이 하나 이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밤도 낮도 하루에 5분 동안도 잠이 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가서 의사하고 진찰한 결과 요 며칠밖에 안 된 얘기입니다. 신장을 투석해야 된대요. 한 20%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나이 50에 신장 투석을 하면은 아유 인생은 끝났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저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번 피가 썩었으니까 그 피가 썩은 피가 콩팥을 콩팥 오줌 나오는 그 세포가 전부 막힌 거예요. 그래 막히니까 세포가 죽었다고밖에 더 볼 수 있습니까?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섭취 한번 해봐라. 배설하는 섭취. 그래서 섭취를 했더니 세상에 그 구멍을 뚫고 그 세포가 그 오줌 구멍을 막힌 거를 뚫고 이것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한 20일 됐는데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요. 우선 몸속에 피가 썩은 피를 걸러내고 콩팥이 썩은 것을 씻어내니까 목걸이 그때부터 이제 밥도 먹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숨도 쉬고 활동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하고 상담하는 내용은 혈액 냄새가 변 냄새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 냄새가 났더니 지금은 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니까 벌써 비밀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는 혈액의 냄새나 변 냄새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장에도 냄새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 우리 위액의 냄새나 이렇게 또 우리 입안의 냄새나 이게 입냄새, 병냄새, 질냄새 뭐 이런 냄새가 나는 사람은 전부 혈액이 썩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썩은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은 배설을 시키고 다시 생명의 물질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물질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발효 리퀴드 맥이라고. 그래서 그거 생명의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이 혈액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혈액을 만들며 혈액을 우리 몸속에서 뼛속에서 혈액을 만들지 않습니까? 혈액을 만들면서 적혈구, 백혈구를 생산하게 되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투석을 하는 사람, 간암이 온 사람, 대장암이 온 사람, 병에서 곧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 먹거리만 제대로 섭취해 준다면 혈액이 살아나서 혈액이 공급을 해주는 것을 먹으니까 다시 정맥이 살아나고 뇌세포가 심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평생 이 투석한다든가 암으로 고생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먹거리를 체인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4, 5일 전에 상담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38세에 된 여인이 유방암 수술했답니다. 그러면 38살에 유방암 수술을 했으면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안 걸리는 거지. 암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38살에 암을 수술했어요. 그러면 그 암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은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을 수술할 때 암균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암덩어리가 전체 혈액 속에는 암덩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암덩어리, 그 예를 들어 암의 수치가 지금 뭐 500인가 있대요. 수술하고도. 그러면 500의 수치를 그것을 전부 제거를 해야만이 싸워서 이겨야만이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거를 항암 수술, 항암제 맞고 약 먹고 하면은 암이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그랬어요. 그 38세 된 암 수술한 여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 그 몸속에 남아있는 암 그것이 끝까지 그거 싸워서 이겨야만이 다시 암이 재발 안 되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2, 3년 안쪽에 다시 암이 재발되는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암이 걸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게 당신 전에 있던 암덩어리 잔존하게 남아있는 것을 제거를 해야만이 암에서 다시 재발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해하더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몸속에 피를 다 걸러낸다는 건 피를 뽑아서 걸러내는 게 아니라 먹어서 그냥 독을 뽑아내고 다시 먹거리를 다시 취하면은 다시 암이 재발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거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분이 인제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물어보면 그런 건 의사들이 다 가르쳐 주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액 속에 냄새의 독성분, 약독성분, 썩어서 냄새균이 이 콩팥에 붙어서 있는 사람. 자, 80% 세포가, 죽으면은, 병들면은, 그러면 구멍을 세포가 오줌 걸러내는 세포, 콩팥 세포를 막아서 소변을 못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다시 그 노폐물을 제거하고 살릴 생각은 의사들은 안 합니다. 무조건 혈액을 이어버려요. 동맥은 동맥끼리 이어버려가지고 신장 투석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자, 먹거리로 거쳐주는 방법을 자꾸 의사들도 우리 과학자들도 연구를 해서 사람을 먹거리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낸다면 아마 제가 볼 땐 한 2, 3년이면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참 답답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은 익스크립션, 우리 몸을 하루 먹은 걸 하루에 배수를 다 봐야겠죠. 그러면 그 쓰레기가 없겠죠. 병든 게 없겠죠. 그래서 익스크립션을 좀 아시면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손가락을 입을 토해서 배설을 한답니다. 먹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먹거리를 배설을 하고 병든 거를 다시 새 것으로 채우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혈액이 병들게 하는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혈액이 우리 체액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혈액이 결국은 우리의 치맥을 만들고 위액을 만들고 간액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도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뭐냐? 그 비밀을 펼쳐서 보겠습니다. 물속에 생명이 없는 물은, 우리 수돗물 속에도 생명이 없는 물은 유충이 번식하죠. 세균이 번식하면 유충, 벌러지가 번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물을 먹으면 결국 사람까지도 우리 뱃속에, 유 속에 드는 헬리코비터 박테리아 같은 것이 발생하죠. 그럼 생명이 물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유충이나 우리 몸속에 유해균이 들어오면 죽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병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헬리코비터 박테리아가 번식한다든가 대장에 대장균이 번식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 물은 혈액이 썩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체액이 썩지 않습니다. 그럼 혈액이 냄새나고 혈액이 병든 사람들은 우리 체액까지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먹는 음료수, 수돗물, 과일, 수박, 참외 다 생명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또 커피에까지 온갖 동식물이 땅 바닥까지 생명이 들어 있는데 다 생명의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공장 폐수, 산업 폐수 등등의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썩은 물질입니다. 공장 폐수 같은 것. 거긴 병든 물질. 또는 독이 너무 센 거는 세균이 다 죽었죠. 그렇지만 사람이 먹는다면 직사하는 물질. 이렇게 되는 공장 폐수, 산업 폐수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면 거의 다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들어와도 그 병사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물질은 바로 해독밖에 없습니다. 바로 콘스티로 좀 내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물에 대해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으로 갔던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우리 혈액 속에 기생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생충이 그냥 대장이고 소장이고 배 안에 위고 그냥 꽉 차게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을 우리나라에 약을 먹어도 그 기생충이 빠져나오질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콘스테라는 물질을 500ml에 타서 3번을 연거포를 먹였어요. 10분 했는데 그 기생충이 말이죠. 한 5kg가 다 빠져나왔어요, 몸에서. 확 빠져나오니까 얼굴이 하얗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혈액과 체액이 다 썩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회복된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배설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익스크립션은 기생충이 5kg가 빠져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요. 항상 임신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본 같은 거, 이런 치마 같은 걸 못 입어요. 큰 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성인데, 세상에 익스크루션은 뭔지 아시냐 그러니까 배설은. 근데 변이 8kg가 나오는, 한 번에 8kg까지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병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듯이, 우리 그 혈액과 체액은요, 부패하면은 병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생명체가 인 물, 생명수 물,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짠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짠 성분이 많은 곳에는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그 사해바다 같은데, 그 아니면 우리나라의 목포 같은 그런 데 가보면은요, 저수지로 이렇게 된, 저수지가, 바닷물이 막힌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서는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닷물이 졸여지니까 상당히 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개흙이 전부 분해되어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나, 아주 고운 밀가루 같은 흙이 분해되어 가지고 사람, 우리 허벅지까지 발이 빠져요. 그런데 그런 속에 붕장어, 다시 말하면 바다 장어가 살아요. 근데 그 장어가, 거기에 사는 장어는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몸에 그 바다 개흙을 분해시키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발효예요. 그 속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걸 내가 개발했거든요. 개흙 속에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 낙엽으로 산에서 썩어가지고 오래되면, 흙하고 분해되면 그 흙도 분해돼가지고 아주 모래가 아니고 그냥 진흙이 고운 진흙이 돼버리죠. 그것도 역시 땅도 분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유산균이 분해하는 거지 유해균이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이 이렇게 땅도 바위도 다 분해해서 전부 녹아내리는데, 우리 몸속에 암도, 이런 병도, 병든 거, 모든 것을 다 싸워서 체액도 이 분해돼서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줘야만이, 우리 그런 먹거리를 우리가 섭취해야만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안의 치맥이 어디서 나오냐? 혀 밑에서, 귀 밑에서 하루에 1.8리터가 나오는데, 과연 그 속에 침 속에 생명이 들어있느냐, 생명액이 들어있느냐. 여러분들 혈액이 썩은 사람은 생명액이 안 들어있으니까 입안에 충치풍치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혀 밑에서 충치풍치가 생겨가지고 그 세균이, 충치는 균이 막아줘요. 침을 막아줘요. 그러면 혀암이 오고 코암이 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입안이 치맥만 썩어가지고 막아주면은 입안에 냄새 나는 사람이 가끔씩 저한테 찾아오는데 코암이 와요. 혀암이 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혈액이 썩은 사람 밑에 그런 게 오는 겁니다. 혈액이 병들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의 섭취를 과연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 충치풍치는 혈액만 썩지 않으면 충치풍치는 그대로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냐? 그러면 혈액을 우리가 고쳐가지고 충치풍치를 고치면 늦잖아요. 그러면 생명액을 입안에 넣어줘요. 넣고서 하고 머물면서 배설을 안 하고 뱉질 않고 입안에서 자꾸 해서 목으로 남겨요. 그러다 보면은 입안에 충치풍치의 기운이 없어지고, 또 어디 들어가요? 혀 밑에, 귀 밑에 있는 침샘으로까지 함유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달쯤 되면은 입안에 향기가 나고 냄새 나는 게 없어져요. 그럼 풍치, 충치는 자연히 고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혈액을 고쳐가지고 입안에 나오는 치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정식적으로 혈액을 깨끗이 해가지고 병드는 걸 고쳐가지고 다시 치맥을 만들어주는 거를 선택을 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임플란트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예요? 70만 원 아닙니까? 그럼 70만 원 안 들어가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치풍치가 상당히 여러 개 왔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몇 개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입안에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풍치, 충치가 남은 이는 절대로 병이 오질 않고 충치풍치가 풍치가 오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균, 음식을 먹으면 다 음식물이 썩어서 이 사이에 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혈액이 썩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충치풍치균이 뼈까지 쑤시고 들어가서 뼈까지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뼈까지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돼요. 먹거리만 제대로 알면. 그래서 우리가 그 리퀴드 소스라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소스를 음식물에 섞어서만 먹어도 충치풍치를 막을 수가 있고 혈액을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뼈가 206개가 있어요. 관절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연골이 있죠? 연골 속에 뭐가 들어있어? 체액이 들어있습니다. 연골액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만들어요? 혈액이 만들어줘요. 혈액이 썩은 사람들이 그 연골을 썩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혈액이 썩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골이 닳아가지고 결국은 관절, 무릎팍 수술도 하고 또 팔 연골에서 안 나오니까 온 뼈가 다 썩어가지고 수술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병들 것을 고치지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연골까지도 연골의 그 체액까지도 연골액까지도 병들지 않게 하는 것은 혈액만 깨끗해지면 의사한테 약을 먹지 않아도 치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치아, 뼛속까지 세균, 유해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우리 혈액만 깨끗이 해주면, 혈액이 병든 거이 뭐라 그럴까? 다시 말해 볼게요. 혈액이 병든 걸 뭐라 그럴까요? 혈액 속에 염증입니다. 염증이 뭐예요? 세균이 번식하는 거죠? 혈액 속에 세균이 번식하는 거예요. 유해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유해균이 어디로 와요? 체액 속으로 들어오겠죠? 우리 체액이 대장액 또는 콩팥액, 간액 이리 들어와서 거기도 같이 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익균을 첨가된 생명의 물질을 개발했어요. 그게 바로 리퀴드맥입니다. 물 속에 유익균이 들어있지 유해균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기질이 들어있고, 여러분 무기질은 뭐예요? 염류죠. 효소를 만들면 거기서 무기질이 되죠. 유기질이 되죠. 그건 유기질을 만들어서 먹으면 우리는 충치풍치나 대장액이나 대장균이 발생이 아니고 유익균에 대장에 유익균이 있지 대장균이 번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혈액, 체액, 폐액까지도 썩지 않도록 유익균이 번식하도록 혈액을 병들지 않도록 먹거리를 섭취를 해야만 됩니다. 네, 성동모 원장은 생명의 먹거리를 50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왜? 교직 생활을 계속하지 못할까 해서요. 이제 스터디하고 연구를 해서 책을 10권을 써냈습니다. 책을 쓰면서
또 유튜브 방송국에서 또 100회 이상을 또 방송한 바도 있고요. 근데 국내 방송국까지도 한 100회 이상 방송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50가지를 개발한 그 제품이 바로 생명액이었습니다. 그 생명액이 각 식약청 소속, 그러니까 식품연구소에서 인정을 받고 또 상표 등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도 좀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임상 실험도 해서 좋은 결과도 얻었고 또 많은 학자들의 제품들을 비교해서 지금은 약이 없고 의사도 소견도 많이 받아가면서 생명의 리퀴드메이커고 음식의 먹거리를 섭취를 만들어서 첨가를 해서 섭취하도록 했더니 또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으로 모든 음식을 발효해서 섭취를 했더니 유해균이 전부 유익균과 싸워서 유해균이 없어지고 유익균이 많이 번식하는 바람에 대장이 썩거나 용종이 없거나 암이 온 사람, 폐렴이 있는 사람, 나도 폐렴이 있었지만은 저도 이겼지만 폐결핵에 온 사람들은 약 없이도 얼마든지 치료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한 것을 느꼈고 뭐 그런 거 느낀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많이 봤고 그래서 또 음식물이 거의 농약이 들어있는 것도 제거하는 물질도 개발했고 근데요 그 음식물이 농약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농약이 그대로 디스피얼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 제품도 개발했고 또 소고기 속에 항생제를 먹여서 그랬죠. 오리고기, 닭고기 그거를 오리나 닭이나 돼지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고기에다 발효시켜요. 주면은요, 그 항생제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제품도 개발한 거예요. 참 희한하게 책을 10권 쓰면서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한테 한 가지 먹여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장점을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 먹었고 이게 병이 난 얘기를 상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쓰시고 들어가서 더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제품이 개발하게 돼서 약 50가지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은 거, 음식물, 곡식, 채소, 과일, 육고기, 이 부패된 것, 세균이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을 뿌리면 다 곰팡이균까지, 부패균까지 싹 없어지고 세포를 새로 만들어주는 물질까지도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연 살균제, 음식물 속에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 것까지도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바로 음식을 갖다 놓고 거기에 뿌려서 먹으면 생명을 뿌려서 먹으면 독 성분이 제거된다는 것. 그래서 혈액이 병들지 않는다는 것. 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독소 또는 세균, 냄새 이러한 균이 냄새를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살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러한 제품 오메가3가 들어있는 제품 이러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섭취를 시키니까 우리 몸이 혈액이 병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혈액이 돌아가면서 체액을 만들어 주니까 고쳐진다는 것을 아주 너무 깊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모든 동식물에 독소, 농약, 항생제를 제거하지 않고는 먹지 말라. 꼭 뿌려서 먹어라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병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일찍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혈액에 병든 사람이지, 혈액에 병들지 않으면 갑자기 왜 돌연사가 옵니까? 여러분들이요. 혈액에 병든 사람은 돌연사가 오지만 혈액에 병들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먹거리를 제대로 먹지 않으면 돌연사가 오지 않습니다. 제 선조들이 산수가 지금 6산수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벌초하는 사람이 71살인데 우리 걸 하다 그린 게 다른데 벌초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가 돌연사가 왔어요. 햇볕에 이기질 못한 거. 혈액이 부패한 사람들은, 썩은 사람들은요, 병든 사람들은 돌연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왜 그런 돌연사가 옵니까? 미네랄이 생명액이 없으면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혈액이 병든 사람한테 오는, 혈액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돌연사가 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 제품을 좀 알았으면 미리 좀 섭취했으면 좋을 거라고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몸이 혈액이 참 그분이 얘기를 하는 소리가 혈액이 병들었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잠시 멈춰서 쉬고 했다는 소리를 합던 게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쉬었다는 소리죠.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혈액을 썩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뉴질랜드 제가 한번 얘기했던 바가 있는데 거기 뉴질랜드 방송에서 강의를 한번 했던데 그 약사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혈액이 썩으니까 위에 헬리코비터 박테리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위액을 누가 대줍니까? 혈액이 대주는 거 아닙니까? 혈액에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액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위액에 헬리코비터 박테리아가 썩었다. 이제 그런 의사가 진단을 하니까 아유 내 몸이 썩어가 하고 항생제를 20알을 먹은 거예요. 그 세균을 죽이려고. 근데 세균은 죽지 않고 위액이 보통 우리가 만약에 위액이 10kg라면 10kg래 10g 100g 정도 된다면은 죄송합니다. 100g가 된다면 위액이 50g밖에 안 남아 줄어드는 거예요. 왜? 약독에 의해서 항생제에 의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위를 잘라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수술을 하겠느냐 안 하겠냐.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만 깨끗해지면 다시 위액이 줄어든 것이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제대로 공급만 해주면 위액이 아무리 다시 말해서 하수증으로 해가지고 위가 50%나 감소가 됐어도요 다시 살아납니다. 이야, 이렇게끔 우리 먹거리만 혈액이 정상화되면은 생명액으로 바꿔주면은요. 또 이번에 이리분 한 분이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귀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거를 열흘 만에 섭취했는데 그냥 배설이 막 되려니 소리가 완전히 들리는 거예요. 귀소리가 보통 느꼈던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요. 이런 거 보면요.
귀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병이 드는 거, 그 병이 드는 자체를 혈액이 깨끗해지니까 그 귀 속에 있는 혈액 세포가 병든 것까지 다시 쑤시고 들어가서 그것을 치료해주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먹거리만 제대로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이 치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위액에 대해서는 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액이 하루에 2.4리터가 분비됩니다. 그러면 2.4리터라면 상당히 많은 양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럼 한 끼를 먹으면 0.8리터가 제대로 식사를 하면 분비가 다 돼요. 그럼 두 끼를 먹으면 0.8이니까 이제 0.8리터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전부리를 해요. 과자도 먹고 빵도 먹고 뭐 술도 먹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럼 0.8리터의 위액이 분비가 안 되죠. 그럼 과자 먹고 뭐 먹은 건 전부 위에서 썩어요, 안 썩어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위암이 옵니다. 제일 정의는 위에 헬리코박터리 생기면 위암이 옵니다. 그럼 위액이 분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위 속의 음식물이 소화되질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썩어버리고 헬리코박테리아, 위장이 이렇게 장애가 왔을 때 우리 또 이런 사람들은 손끝이 저리고 막 소화가 안 되니까 온몸이 다 뻗쳐 활동을 못하게 되고 병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근데 이건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리퀴드맥을 60ml를 500ml 타서 섭취를 한 후에 한 30분에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요, 토하려고 하면요, 그냥 윗속에 들어있던 그 썩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빠져나와야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 세균까지 한 서너 번만 토하면은 거짓말 안 하고 위장장애 치료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을 토하지 말고 다시 우리 소장으로 대장으로 내려보내서 변으로 그냥 바로 빼내는 방법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지 않는 분 또는 생리가 되지 않는 분, 얼마든지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생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뚱뚱한 분은 월경이 또는 임신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혈액만 깨끗이 해주면은 임신할 수 있고 비만도 제거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표가 캐나다에 가신 여성이 한 분 있는데 외국분하고 결혼하신 분인데 아주 임신을 못해서 아기를 갖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약간 좀 많이 비만이 있어요. 그래서 섭취를 시키게 했더니 한 달 만에 월경을 하더니, 근데 월경할 때 피가 좀 썩은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깨끗한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후에 이제 임신이 되는 것을 봤고, 비만이 3kg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참 비만이 온 사람,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혈액입니다. 그래서 혈액이 병들지 않으신 분들은, 병든 분들은 혈액에 맞는 먹거리를 섭취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병은 장수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결론을 짓겠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은 전부 병드는 음식입니다. 농약이 들어있죠. 방부제가 들어있죠. 또 우리 몸을 배설을 시킬 수 없는 물질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도에 죽지 않는 유산균으로 발효해서야만 다시 리파제, 콜레스테롤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파제, 기름기를 제거해, 지방을 제거해야겠죠. 단백질을 발효해서 우리 세포를 병든 것이나 또 죽은 것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뼈세포도 죽은 것을 살려서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어야만이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는 염료 효소가 들어있는 제품, 염료가 들어있는 천도의 죽잔 유산균 가지고 모든 음식을 발효해서 섭취만 한다면은 혈액이 깨끗해져 가지고 우리 병들을 전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고 더 많이 보셔서 상담에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